자, 그러면 내용에서 우리 배웠던 거 한 번 정도만 쫙 한번 마무리해서 전반적인 내용 좀 봐봅시다. 첫 번째 봐봅시다.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1번에 대한 부분은 정비사업의 정의와 관련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도시에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다고 나올 거예요. 시작. 저소득 주민 집단 거주한다. 그러면서 정비 기반시설이 뭐하라고 나옵니까? 극히 열악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뭐다? 과도하게 밀집이 돼 있다. 이런 동네에서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에 대한 부분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소 확충을 통해서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사업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정확해야 돼. 또 문제 나올 때 주거 환경 관리 사업 이러면 안 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야. 알았죠? 정확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라고 내가 했어. 알았죠? 해봐 말이야. 주거 환경 개선 사업. 2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토지 등 소유자와 관련된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항상 얘기합니다만 정비법의 문제를 풀 때는 꼭 무슨 사업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그렇죠. 지상권자가 되어지겠고, 그 다음에 무슨 사업에서는 건축물하고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는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됐습니다. 그럼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는 정비 사업의 기본 계획과 관련된 걸 물어보는 거네요. 그럼 정비 기본 계획은 누가 만들어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정비 기본 계획은 군수는 안 나오죠. 가평군에 무슨 사업이 있다고 군수가 나오겠냐고. 그러면 몇 년 단위로 만든다고? 10년 단위로. 5년은 타당성 검토야. 라고요?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누구일 때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지? 대도시가 아닌 시. 대도시가 아닌 시. 그러니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대도시 아닌 시도 원래는 만들어야 하지만 많은 사업이 없다면 도가 인정했을 때 안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정비 기본 계획 중 가장 잘 뜬 지문이 이거예요, 그동안. 정비 기본 계획 중에서는요. 그리고 어쨌든 타당성 검토는 정비 기본 방침이든 정비 기본 계획이든 다 5년이잖아요. 5년마다 그 얘기. 그 다음에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무슨 사업? 그렇지. 안전진단 나오면 그냥 재건축이야. 근데 어떨 때? 시설물 안전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특별법의 시설물로서 지정받은 등급이 이미 D등급하고 E등급이 나와 있는 거야. 이미 지정받은 등급이 뭐야? D등급과 E등급이 남아 있는 거지. 받은 거지. 그러면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에 제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번에 기말고사에도 제가 냈으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고. 아, 맞아. 그리고 기말고사나 모의고사, 중간고사 이런 거 볼 때 여러분들 왜 시험 준비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부는 뭘로 준비하는 거야? 그렇지. 이 데일리 스터디 1일 복습 노트 준 거 있지. 익힘장. 그거 전범위 다 보면 돼. 그러면 그 안에 대부분 다 있어. 보면서 그냥 그림책 한번 쫙 보는 거야. 그러면 6, 70점은 어려울 거야. 그래서 보시면 됐고. 다 알면 나오지, 충분히. 5번 봅시다. 5번은 뭐가 되냐면요. 해당 내용 부분에 지정권자를 물어본 거예요. 아까 얘기했었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시작.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봐봐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이고, 그리고 특광도 지정권자가 되겠죠. 특광은 구청장 등의 신청에 의해 정하는 것이겠지만 어쨌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지정권자가 돼. 누구는 들어가면 안 되지? 국장이나 도지사는 지정권자가 아니야. 개발법의 시도대장국장과 혼동하지 마요. 그리고 정비구역의 누구는 지정권자는 정비계획을
직접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구별시직은 뭐 때문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얘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지금. 종로구청장에 신청이 없으면 서울특별시장은 정비구역 정하지 못해 원래는. 하지만 직접 정비계획을 만들 수 있게 개정했다고. 알겠습니까? 요 내용 아까 봤던 그대로. 요번에 정비구역 지정권자 나올 겁니다. 기억 좀 잘 하시고요. 6번입니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이 조합 설립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뭐하죠?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조문이네. 해제해야 한다. 그럼 어디부터 어디? 조합 설립의 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는 거. 몇 년? 3년. 이게 떠올랐으면 된 거야. 뭐라고요? 정비구역 추진이 조합,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인가. 그러면 2년, 3년이거든. 됐습니다? 3년이에요. 그리고 이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과 뭐하죠? 조합 설립의 인가는 취소된 걸로 봐준다고 설명을 드렸죠. 여기는 다음 날이 안 들어가죠. 이거는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거니까. 됐죠? 그 정도. 그래서 취소된 것으로 본다. 6번 이해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수 있다. 그럼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면 뭘 떠올려야 돼? 재개발이지. 또 재건이 왜 나와? 뭐라고요? 재개발. 피곤해서 그러지. 뭐라고요?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시장군수 등 LH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어쨌든 7번 지문도 한 번은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업이 아니라 재개발 사업만 그래요. 왜?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해가시겠죠? 그 정도. 8번입니다. 재건축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합 설립의 동의요건 부분이겠죠. 작년 기출이기도 했고. 잘 봐봐요. 재건축 나오면 조합 만들 때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인지 주택단지인 지역인지 봐야 돼요. 그럼 재건축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 포함될 때 그에 대한 동의는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거 주의하셔야 돼. 재개발 때문에 자꾸 2분의 1 헷갈려 이게. 알겠습니까? 4분의 3, 3분의 2. 근데 요번에 30일의 문제 또 나오겠습니까? 모르지만 어쨌건 기본으로 암기해 주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9번에 대한 부분 너무 중요하죠? 아까 9번 조합의 임원 관련된 거. 누구는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면 대의원으로 볼까? 그렇죠. 불안하지 않게 시원한 대답 감사해요. 그러면 조합장이 대의원의 의장이 된다면 대의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 정비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 범위 내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3년 이하 범위 내 정관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리고 10번에 대한 부분은 시공자 선정 문제. 시공자 선정 무슨 사업이에요? 재개발인데 누가 시행자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래.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면 언제 시공자를 뽑는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이건 조합이 아니니까. 사업시행 인가 후지. 그럼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후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 줍니다. 이 문장의 포인트는 뭘까요? 재개발인데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경쟁 입찰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인 거야. 계속 나오고 요번에 3월달 모의고사도 나올 거니까 의미 이해해 놓으세요. 됐죠? 그런 다음에 뭐하죠? 11번 문제. 이건 관리처분 계획이죠.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내역 등을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됩니까?
그쵸. 120일 이내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토지 등 소유자가 몇인? 1인이 시행하는 그렇지. 재개발 사업이에요. 토지 등 소유자가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나오겠죠. 토지 등 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제외되죠. 다 직건데 무슨 분양공고 통지를 뭐 하려고 합니까? 됐죠? 요거 한번 나와줘야 돼. 11번 지문도 괜찮네요. 그렇죠? 해당 내용들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서 12번 사업 시행자는 언제 건물을 철거합니까? 그쵸. 관리처분 계획. 시작.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것에 인가를 받은 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 다만 폐공과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기존 건축물 소유자 동의 및 시군 등의 허가를 받아서 철거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건물의 철거는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먼저 철거했다 하더라도. 됐죠? 그 얘기. 그 다음에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부분에 해제된 걸로 봐주는 거, 이거는 사업이 다 끝난 거. 그러면 준공인가 고시 있은 날 다음 날 해제 간주하는데, 이해관계인이 많은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 고시가 있을 때 다음 날 해제된 걸로 보지. 이전 고시가 있을 때 같은 내용을 오늘 5번은 보는 것 같아. 그렇죠? 그 얘기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왜? 얘는 제대로 사업을 끝난 거니까. 여러분 위에 6번하고 13번 세모에 놔봐. 위에 6번하고 13번 세모에 놓고 서로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위에 6번은 사업이 지연돼서 해제해야 하는 거였고 13번은 제대로 끝나서 해제 간주하는 거야. 6번하고 13번 세모에 놓고 혼동하지 않도록 하세요. 알겠습니까? 조문이 좀 배치되어지니까. 마지막으로 14번입니다. 공사 완료합시다. 그러면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시작.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그 다음 뭐 할까?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14번도 실제 기출이었어요. 그 순서 물어보는 게. 그렇죠. 뭘 어유야. 지금 봤는데.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비사업법에 대한 부분의 필수 지문들에 대해서 오늘도 여러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또 건축법이니까 건강한 모습 다음 주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